최근에 그 환율 상승, 주가 조정을 최소한 그 3개월, 4개월 정도만 내다보면은 지금은 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주식을 더 싸게 살 기회를 환율이 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율이 급변하고 있는데요. 최근 환율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과 최근 동향을 보면요. 2021년 말에 1189원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작년 10월 21일 날 1440원까지 갔었습니다. 이때 뭐 1700원 간다, 외환위기 온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로 환율이 많이 떨어지면서 올해 2월 2일 날 122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2월 17일이죠. 1299.5전까지 올랐습니다. 환율이 1300원까지 오른 거죠. 환율이 왜 이렇게 올랐느냐?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통화 가치가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환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제가 그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만은 작년 10월 21일 날 우리 원달러 환율이 1440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1220원까지 떨어졌는데요. 우리 돈 가치가 거꾸로 한 15%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달러 가치가 한 9% 정도 떨어졌고요. 엔 13%, 유로 11%, 위안 7% 정도 올랐습니다. 작년 10월 21일부터 올 2월 1일까지 보면은 우리 돈 가치가 단기적으로 15%나 많이 올랐다. 이렇게 통화가치 급등에 대한 최근의 반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1월 미국 고용이 엄청 좋았었죠. 전문가들이 한 1월 고용이 18.8만 개 이 정도 증가할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51만 7천 개나 증가했지 않습니까? 고용이 예상보다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1월 소비자 물가가 컨센서스가 한 6.2% 전년 동을 비웠었죠. 근데 6.4% 올랐어요. 고용이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물가 상승이 예상보다 높으니까 미국이 앞으로 금리를 더 많이 올리게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작용하면서 달러 가치가 오르고 미 국채 수익률도 올랐죠. 달러 가치가 오르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었죠. 달러 가치가 작년 10월 무렵에 114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달러 지수가요. 그런데 최근에 100일 근처까지 떨어지다가 미국 고용지표 소비자 물가 발표되면서 104 안팎 이 정도 상당히 좀 올랐죠. 이렇게 달러 가치가 오르다 보니까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에 참 민감하게 반응해요. 특히 환율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죠. 왜냐하면 우리 수출 중에서 특히 GDP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5% 근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GDP의 수출이 워낙 높으니까 세계 경제가 좀 어렵다. 이 달러 가치가 강세다. 그러면 원화 가치가 제일 많이 떨어지는 거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다른 통화에 비해서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작년에도 세계 경제가 어려워진다 이러면서 원화 가치가 제일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좋아진다 혹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원달러 환율이 거의 제자리에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글로벌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20원까지 떨어졌던 게 1300원까지 갔었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무역수지예요. 지금 1월 달에 우리가 무역수지 적자가 127억 달러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20일까지 통계 보니까 또 거의 60억 달러 적자. 그래서 올 1, 2월 무역수지 적자가 186억 달러나 됩니다. 그래서 무역수지 적자가 나니까 앞으로 경상수지도 적자 나고 그래서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최근 환율이 많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인데요. 달러 가치 상승을 초래했던 요인들을 살펴보면 앞으로 우리 원화 환율도 전망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선 미국 경제예요. 미국 고용 계속 증가하고 물가도 계속 오를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요. 미국 GDP의 약 71%를 차지하는 소비를 보면 미국 경제를 전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 경제가 2.1% 성장했는데요. 소비의 성장 기여도가 1.9%포인트나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작년에 소비가 증가 안 했다면 정체됐다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2.1%가 아니라 0.2%다. 그런 의미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높은 성장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소비가 계속 증가할 것인가, 여기에 미국 경제가 달려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2분기, 3분기 가면서 소비 증가폭이 둔화되거나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주로 4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죠. 미국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임금이 안 올랐기 때문에 실질 소득은 줄어들고 있고요. 두 번째, 미국 가계저축률이 작년에 3.3%로 가급 평균, 장기 평균 6.7%보다 절반 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2005년 2.9% 이하로 최저치입니다. 가계저축률이 그만큼 낮다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 미국 가계들이 그동안 모아놨던 돈, 정부가 쓴 돈 많이 써버렸다는 겁니다. 앞으로 쓸 돈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의 자산 효과죠. 작년에 S&P 500 거의 19% 떨어졌죠. 올해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 하락 추세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집값마저 작년 6월 정점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자산 줄어들고 그다음에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역의 자산 효과가 나오면서 소비가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 시차 효과입니다. FOMC 발표문 보면 작년 3월부터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했지 않습니까? 그 효과가 실물에 나타나는 효과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문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과거 분석해 보면은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했을 때 소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시차가 1년 정도예요. 그래서 작년 3월부터 미국이 금리를 많이 인상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차 효과가 올 2분기부터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 요인 때문에 미국 GDP의 72%를 차지하는 소비가 감소하면서 미국 경제가 아마 성장률이 많이 감소하거나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요새 그 미국 경제에 대해서 로우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 소프트 랜딩이냐 로우 랜딩 한다 이런 견해가 나오는데요. 사실 로우 랜딩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약한 거 하드 랜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미국 실제 GDP가 미 의회가 추정한 잠재 GDP에 비해서 작년 4분기에 0.5% 밑으로 이미 떨어진 상태입니다. 올해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면은 미국 경제가 0.5% 성장한다고 그러는데요. 블룸버그 분기별 전망치를 전제로 해볼 때 아마 4분기에는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2.5% 정도로 밑으로 떨어집니다. 연착륙도 아니고 로우랜딩도 아니고 경착륙, 심한 경착륙은 아니지만 경착륙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 금리가 다시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저는 빠르면 올 4분기에도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하고 연준의 견해가 많이 차이가 났는데요. 달러 지수가 작년 10월 달에 114까지 갔죠. 근데 최근에 100일 근처까지 떨어졌다 지금 104 안팎으로 증가했습니다만은 그런데 달러 지수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이 금리 수준 하에서 견디기가 힘들 것이다. 머지않아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내릴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으로 돈이 덜 들어가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최근에 달러 가치가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미 10년 국채 수익률도 작년에 4.2%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3.5% 떨어갔다가 고용지표 발표되면서 3.8% 안팎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소비 중심으로 미국 경제 성장이 많이 낮아질 거로 보기 때문에 연말 가면은 국채 10년 수익률도 다시 3% 초반으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연준은 현재 물가가 높고 고용이 좋기 때문에 계속 금리를 인상한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2분기, 3분기 가면서 아마 소비가 줄어들면은 늘 데이터 의존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연준 위원도 생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3월 중순까지는 그동안 미국 물가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달러 가치가 조금 더 오를 수가 있는데요. 환율이 1,300원 일시적으로 넘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거는 일시적이고 달러 가치 하락하면서 다시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무역 수지 적자가 지금 많이 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3월부터는 수입이 줄어들면서 우리 소비 투자가 별로 안 좋거든요. 수입이 줄어들면서 무역수지 적자폭도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경상수익자로 해외 주식 채권 그다음에 직접 투자를 많이 해놨거든요. 이런 자금이 들어오면서 투자소득 수지는 올해도 200억 달러 안팎 흑자를 내기 때문에
뭐 경상수지가 연간으로 보면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1, 2월에는 일시적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날 건데요. 연간으로 보면은 적자 날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 볼 때 특히 미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는 이런 거 전제 조건을 하에서 환율이 1,400원 약간 넘을 수 있습니다만 다시 떨어지면서 저는 뭐 4, 5월 무렵에는 1,200원 근처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이걸 주식시장하고 관련시켜 보면은 외국인들이 1월에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6조 원 이상 샀죠. 2월 들어서 한 1조 6천억 정도 순매수 규모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환율이 오르면은 또 한국의 돈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 그다음에 최근에 주가도 조정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주가도 저평가돼 있다. 이런 식으로 기대하면서 저는 뭐 3월 중순 4, 5월 가서 또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많이 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2분기 초 중반까지는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사면서 환율도 떨어지고 주가도 상당폭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환율 상승, 주가 조정을 최소한 그 3개월, 4개월 정도만 내다보면은 지금은 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주식을 더 싸게 살 기회를 환율이 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네. 시대의 흐름에 당하면은 모든 자산을 다 잃을 수도 있다. 개인한테 당하면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 시대의 흐름을 모르면은 모든 자산을 잃을 수가 있고 거꾸로 시대의 흐름을 알면은 뭐 기업도 성장하고 개인도 부를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투자스쿨 수강생들한테 여러 가지 자료를 드리죠. 그 VOD로 녹화해가지고 각종 거시경제지표 기본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산업활동 동향, 통화, 그다음에 금리, 환율 뭐 이런 기본을 드리거든요. 그다음에 한 달에 그 2번씩 원오프라인 강의를 하거든요. 한 번 월 초에는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데요. 이때는 주로 최근 경제 동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말 올초가 되면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되거든요. 저는 그런 경제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모델에 다시 그 수치를 넣고 그 월간 전망이 얼마나 틀렸는가 또 얼마나 맞았는가 그런 거를 계속 할 생각이고요. 온라인 때는 혹은 오프라인 때도 가장 전문가 모셔다 놓고 뭐 그분이 강의를 하든지 제가 질문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한번 방향을 제시해 볼까 그런 생각이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금융시장이 굉장히 빨리 변하니까 속도죠.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소통의 시간을 갖거든요. 이때 보면은 정말 그 많은 분들이 번개처럼 질문해 주었다는데요. 네. 이거는 제가 좀 더 분석해가지고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매월 경제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매월 초에 제 자료를 수강생분들한테 드리고 있거든요. 매달 데이터가 바뀌니까 그거를 데이터 그래프 넣고 그다음에 자료에다 수정해서 넣고 그러면서 또 앞으로 전망치 수정이 들어가는데 매월 데이터가 바뀌고 거기에 최근 추이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이런 걸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